So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Speaking Grammar 1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Speaking Grammar입니다. Speaking이면 Speaking, Grammar면 Grammar지 말하기라고 하는 Speaking하고 문법이라고 알고 있는 Grammar하고 어떤 접점이 있길래 이렇게 함께 묶어놨을까 싶으시다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 따로 문법 따로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할 수 있는 말이 많고 또 생각도 많고 표현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게 사람의 언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외국인이 영어를 외국어로서 한번 완벽하게 외국인처럼 그야말로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럴 것까지가 아직은 목표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를 일단 알고 나서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말을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정도를 아시면 여기서부터 발전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엑기스 혹은 아주 요점만 모아 놓은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가장 빠르게 '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로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따박따박 마치 어떤 경우는 무슨 도식화하듯이 해 놓은 것도 그래서 문법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보기 편하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어렵게 여겨지는 게 grammar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걸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미안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놀랐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야 한다거나 뭔가 분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막힐 수가 있거든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어떤 순서로 중간에 어떤 못과 나사를 활용해서 이걸 쭉 튼튼한 고리로 만들 수 있는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그래머 함께 보고 있는 건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어휘들이 나오게 되면 그 어휘와 관련된 어휘라든지 실제 그것이 어떤 의미로 생활 속에서 쓰인다든지 발음은 어떻다든지라는 것을 함께 짚고 가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I hope that's okay with you. 여러분께 괜찮은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간 오늘은요 바로 비동사를 알아볼 건데요. 영어는 비동사가 있고 두 동사가 있다. 보통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두 동사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일반 동사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두 동사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일반 동사가 됩니다. 일반 동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있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있고 어디를 간다든지 생각한다 먹는다 일반적인 그런 것을 일반 동사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관련된 것이 되겠죠. 주로. 그런데 그래서 비동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든지 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라든지 배가 약간 고픈 상태라든지 혹은 마음이 상해 있다든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 혹은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그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비동사가 됩니다. 네, 아주 오프닝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동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표를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수업이 혹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점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표현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분과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한다고 할 적에 적어도 막힘은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둘 다 비동사인데 특히 두 번째 기분과 상태를 표현한다. 내가 이런 기분입니다. 내가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와 형용사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익혀야 되겠습니다. 이때 형용사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부터입니다. 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보영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그럴 때 I am 누구누구라고 해서 뒤에 이름과 성을 붙여 말하거나 혹은 성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나중에 말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우린 그게 익숙하니까 I am 이보영
해도 상대방이 듣기에 아, 이가 성씨고 보영이 이름이로구나 라고 이해가 금방 되는데 사실 그게 익숙하지 않은 많은 서양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So which one is your first name? What's your last name?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게 last name이고요. 맨 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뜻의 last name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first name이 됩니다. 그래서 I am 리 보영. 보통 이런 식으로 리 하고 좀 가만히 쉬었다가 보영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제가 이시성인데 보영이에요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지만 I am 리보영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말을 이어 말하는 이 구조에서 보통 실제 말할 적에는 I am 리 보영 한 다음에 리 is my first name and 리 is my last name. 리가 나의 성이고요. 보영 is my first name. 보영이 나의 이름입니다. 라고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처음부터 I am 보영 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한번 쉬어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문법이라고 함께하고는 있지만 이런 문장을 만드는 법을 익히고 단어를 익힌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내 입에서 완벽하게 나가서 상대방과 바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못 알아듣겠다고. Excuse me, what did you just say?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하셨죠? 라는 반응이 오는 순간 더 위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말을 잘 제대로 해서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I am 리 보영 이렇게. 자, 중요한 거 비동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비동사는 여기서 예입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비. 이게 원래 그대로 쓰이죠. 근데 비동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비라는 동사가 오는 자리에는 am도 올 수가 있고 is가 올 수가 있고 또 are라고 하는 동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비동사에 해당이 되는데 아시겠다시피 이 비동사 특히 대표적인 이 세 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때 쓰이는 비동사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각각이 그럼 비동사면 또 똑같이 비동사지 왜 세 개씩이나 있냐 하면은 주어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 안에서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했을 때 은, 는, 이,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나는 이보영입니다. 이때 나 얘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어가 저렇게 I가 되게 되면 나는 뭐뭐입니다 할 때 am이 비동사로 오게 되고요.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성씨는 my last name 하면은 걔는 또 비동사를 am으로 안 받고 나는 얘하고만 놀 거야 하는 is를 쓰게 됩니다. My last name is Lee and my first name is 제 이름은요. 그것도 역시 is로 받아서 보영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조금 이따가 보실 겁니다. 또 are라는 비동사는 앞에 주어가 you, 네가 뭐뭐 이로구나, 당신은 뭐뭐로군요 라고 할 때 you are 라고 해서 그게 한 쌍으로 다닌다는 거죠. 크게 다시 말해서 비동사로는 am, is, are 등등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어떤 본인의 내가 누구다라는 신분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직업 말할 때 쓰이는 연결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is가 있죠. 자, 아까도 am, is, are가 있다고 했는데 I가 주어면 I am. 저렇게 he,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남성일 경우에는 he, 그 사람, 그 남자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죠. 우리말로는 저게 남자든 여자든 그냥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걸 또 성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영어로는 주어가 성도 구별을 해줘야 되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리고 여럿을 가리키는 건지 하나를 가리키는 건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he 하면은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키고 그 남자. 이럴 때는 is를 비동사로 갖게 돼요. 그래서 he is. 자, 그 사람은 SG라는 회사 소속의 영업사원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바로 말하게 되고 소속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말하게 됩니다. He is a salesperson. 자, he는 남성이라서 salesman이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는 언젠가부터 이 man, woman
차이를 두지 말고 구분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person이라고 하자라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salesperson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He is a salesperson. 근데 어디에서부터 온? From SG. 이렇게 from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니까요. From SG. SG 소속으로부터, 소속인 SG로부터 온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he is a salesperson from SG. 그럼 이때 a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얘는 그 salesperson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은 될 거라고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라도 있는 아주 일반적인 책상, 의자, 선생, 무슨 가방 이런 거 다 일반적인 명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할 적에 앞에 a를 이렇게 붙여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a teach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I am a mom 하면은 저는 엄마라는 노릇을 하는 엄마라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I am a mother, I am a mom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I am a salesperson. 나는 영업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He is a salesperson from SG. 자, 이번엔 여성이라고 한다면 she라고 하게 됩니다. 그 여자분은 이렇게. 역시 비동사를 is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누구누구이다, 뭐뭐이다라고 할 때 모두 이렇게 is로 한다는 거거든요. He is, she is. So she is my classmate. 하게 되면 그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그 부분이 she is까지 되는 거고요. 그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그러니까 she is. 바로 이 사람이다. My classmate. 나의 같은 반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She's my classmate. 자, my는 나의라는 뜻이잖아요. My classmate.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my를 많이 쓰죠. That's my bus. 이렇게 말하면 저것은 나의 버스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돈 주고 산 버스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타기로 되어 있는 내가 타야 할 버스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적에도 my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I am 다음에 이름을 붙여 말할 수도 있고 혹은 I am 다음에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He is a salesperson from SG 같이 말이죠. She is my classmate. 자, 이거는 이름을 말하고 있었고 여기는 지금 직업을 말하고 있었고 소속과 함께 이런 경우는 She's my classmate.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 모두 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올 때 그들은 이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고요.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이라고 할 때 they라고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다 they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성, 남성일 때 한 사람일 경우에는 he 혹은 she라고 구별을 딱 해서 대명사를 많이 썼는데 이게 막연할 경우가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그게 명사가 단수이든 복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they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they라고. 그러니까 they는 요즘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들, 그라는 뜻으로. they라고 하게 되면 비동사는 are를 받습니다. 아까 are는 어디에 쓰이는 또 비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You are my teacher 하면은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시로군요. 이런 식으로 You are my new teacher. 저의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로군요. 반갑습니다. 할 때 You ar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They are 그들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뒤에 이름이 올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뭔지 직업이 올 수도 있고 소속이 올 수도 있고 나와의 관계가 올 수도 있고 They are my coworkers. 관계를 말하고 있네요. 그들은 나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주어가 이제 부분 하는 게 이게 주어잖아요. they가. 근데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he인지 she인지 마이클인지 메리인지 이거 이제 성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한 사람인지 여럿을 말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일단 여러 사람을 가리켜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나의 동료들이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coworker, 직장 동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s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they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They are, 그들로 말하자면 누구냐 하면은
나의 직장 동료들. 그래야 앞에 they라고 하는 복수하고 뒤에 복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앞이 복수면 뒤도 복수를 맞춰준다 이 얘기예요. They are my coworkers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hey are my friend 혹은 friends. 그렇죠. They are my friends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이세요 한다면 They are my parent or parents. Parents. They are my parents. 이런 식으로 복수를 맞춰준다는 거죠. 자, 이 문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한 사람이 여성이에요. 저 여자분은 뭐 하는 분이냐 하면 회계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회계사를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저분이 누군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회계사는 accountant 라고 합니다. accountant. 자, accountant 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accountant 라고도 합니다. accountant 이렇게 말도 하고 accountant 라고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Both are correct.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어쨌든 she is accountant 라고 하게 되면 저 여자분은 회계사입니다 라는 말인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죠. 자, accountant라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accountant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그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직업 이름이 되거든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앞에 를 아까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발음이 이게 에, 이, 우 같은 이 모음인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얘가 on이 됩니다. accountant. 하자니 발음이 좀 어색해.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자라고 하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즉 영어권 입장에서는 accountant가 발음이 어색하므로 an accountant라고 해서 중간에 n을 하나 더 넣자라고 그들이 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음 편리하라고 그래서 an accountant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She is an accountant. 그 여자분은 회계사입니다. He is an accountant. Mr. Kim is an accountant. 이렇게 말하는 거죠. Mr. Kim은 accountant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사람을 가르쳐 볼까요? Ted와 Sally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Ted, 하나는 Sally. 이 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그들은 나의 이웃들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네요. 자, Ted and로 연결하죠. Sally, Ted and Sally, Ted와 Sally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주어로 왔을 경우에는 비동사가 are가 됩니다. They are, 아까 말했잖아요.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거니까. Ted and Sally are, 그다음에 나의 이웃들이 되네요. Ted and Sally가 두 사람, 벌써 여럿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이들을 설명하는 neighbor라는 단어에는 s가 붙는다는 거죠. Ted and Sally are my neighbors. They are my neighbors.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coworkers. 모두 뒤에 s를 붙여서 때로는 es를 붙여서 때로는 그의 적절한 복수형을 만들어서 다 복수로 맞춰준다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 여자는 영어 교육가입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영어 교육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 교육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영어 책을 쓴다거나 영어로 뭐 강의를 한다거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English educator라고 보통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ducate 하는 사람이다 해서 뒤에 or를 붙여서 educator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 안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한 사람이다 해서 English educator라고 할 것 같지만 English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English educator 발음이 어색해. 그래서 an English educator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그 여자분이 she is an English educator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남성이라면 he is an English educator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Taylor하고 Chris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가리켜 말하겠습니다. 둘 다 가수래요. Singers. 여럿을 가리키네요. 자, 그렇다면 Taylor and Chris is 라고 할까요? Taylor and Chris are 라고 할까요?
그렇죠. Taylor and Chris are singers 하면 되겠죠. So who are they?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 Taylor and Chris are singers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때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렇게 기분이라든지 상태를 말할 때 필요한 비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I am인데요. 이거를 줄여서 apostrophe m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위에 찍는 점같이 쉼표같이 생긴 것을 apostrophe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줄여서 말할 때 줄여서 쓰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I am이라고 쓸 걸 apostrophe m만 써서 I'm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Sam is라고 할 걸 Sam apostrophe s라고 할 수 있고 Ellen is라고 할 걸 Ellen apostrophe s 줄여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뒤에 각각 형용사가 와서 그 사람이 이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요 라고 할 때 I'm happy. 기분이 좋은, 행복한, 만족해하는 이런 뜻으로 I'm happy. Yeah, I'm happ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You are happy. 너 지금 기분이 좋구나. You are happy, right? 이렇게 말할 적에도 you are happy. You're happy 라고 짧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is로 연결한 Sam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Sam이 어떻대? Sam이 지금 굉장히 신나 있어. 곧 놀러 간다고 하니까 들떠 있어. 들떠 있는, 신나 있는, 뭔가 기대에 찬 excited. excited 이런 형용사가 있는 거죠. happy와 같은 계열이겠죠. Sam am excited 이라고 할까요? Sam are excited 이라고 할까요? Sam is excited 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Sam is excited. 왜?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적에는 비동사 is를 쓰기 때문에 Sam is excited. Sam's excited. 엘렌이란 사람도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서 엘렌은 화가 나 있습니다. Ellen's upset. Ellen is upset. Ellen's upset 이렇게 말하죠. angry 보다는 약간 덜 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upset 발끈해서 짜증나 하고 좀 화가 나 있는 upset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형용사들을 알아야 누구누구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비동사로 연결해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나는 지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약간 이제 기분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은 상태를 말해보는 겁니다. 자, 아주 피곤한 상태고 지쳐 있습니다. I 역시 am으로 연결해서 지쳐 있는 tired. I'm tired. I'm tired. 이거는 일을 많이 해서 지쳤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졸리다라는 뜻으로 말할 적에도 I feel tired. 혹은 I'm tir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aul은 배가 고파하는 상태예요. Paul is hungry. Paul is hungry. 빠르게 말하면 Paul's hungry. Paul's hungry 라고 말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또 이제까지 쭉 들어오셨던 것처럼 I'm tired. Paul's hungry. 앞에보단 뒤가 더 올라가서 말하죠.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m tired 아니라 I'm tired. Paul's hungry. Paul's hungry. 이렇게 되니 뒤로 갈수록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해볼까요? 헨리는 키가 크고 말랐어요. 날씬해요. Tall and slim. Tall and slim. 둘 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죠. 헨리 한 사람을 가리켜서 Henry is tall and slim. Henry is tall and slim. Henry is tall and slim.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뒤에 오는 형용사가 여러 개가 올 수 있을 때 중간에 and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약간, 무척이라는 부사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넣어서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그들은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들은 긴장한 상태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자면 nervous, 이 nervous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they are nervous 하면 되겠죠. They are 붙여서 이렇게 ther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am, I'm. He is, his 하듯이 they are there 이렇게 apostrophe re로 연결해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말이죠. 어떤 상태냐? nervous,
긴장한 상태이다. 근데 어느 정도? 약간만. A little. They're a little nervous. They're a little nervous. They're a little nervous. 그들은 약간 긴장하고 있어. 이 말이 되죠. A little이 없어도 they're nervous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장이 되지만 그러나 많이 긴장한 건 아니고 약간만 이란 말을 더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they're a little nervous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A little이 들어갈 자리에 이번에는 so를 넣어볼까요? 그 여자는 화가 나 있어요. She is angry. 아까는 Ellen is upset이 있었는데 upset보다 좀 더 강하게 진짜 누가 봐도 화가 났다. angry. 그러니까 angry bird가 있듯이 자 그래서 she is angry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a little angry or so angry. so angry. 그렇다면 she is so angry. 그녀는 무척 화가 나 있다. so는 대단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a little 이란 말은 약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very를 넣어보겠습니다. very. so나 very나 정말 많이 쓰이는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써보자 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so 아니면 very를 쓰니까. 한번 볼까요? 내 학생들은, 즉 내가 가르치는 내 학생들은 아주 재기발랄해요. 유쾌해요. 쾌활해요. cheerful. 그래서 cheer 하는 lady는 cheer lady라고 하잖아요. 자, cheerful. 그렇게 아주 활기로 넘쳐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My students 하면 여럿을 가리키니까 students잖아요. are가 되겠죠. 그들의 상태는 My students are cheerful. How cheerful? Very cheerful. My students are very cheerful. 이렇게 a little 약간 so나 very는 무척 대단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습해 볼게요. 저는 피곤해요. 근데 약간. 많이는 아니고. I am이 될 것이고 피곤하다. tired. 중간에 a little 넣으면 좋겠죠. I am a little tired. I'm a little tired.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I'm a little tired. 자, 그런가 하면 제니와 리사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 두 사람은 굉장히 지금 신나 있어요. excited, 들떠 있고 흥분해 있고 신나 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여럿을 가리키니까 are가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무척 신나 있대요. 그래서 so가 필요하다. 어떻게 문장 만들까요? 그렇죠. Jenny and Lisa are so excited. Jenny and Lisa are so excit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Speaking Grammar 1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이런 문장을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상태이신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Join me then, won't you? Bye bye.